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추석 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긴 연휴를 눈앞에 두고 있기도 하고, 이 타이밍이 하필 또 그렇죠? 이 연휴를 마치자마자 맞아요. 미국 FOMC의 결과, 파월의 발언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그 타이밍에 맞물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밤 뉴욕 증시의 강세의 훈풍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하루입니다. 종목들을 들여다 볼게요. 하루 만에 반도체 또 한 번 휘청거리고 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종목들 조용한 움직임 속에서 현대차와 GM이 손을 맞잡았다. 협력 소식이 들려오면서 자동차 쪽 분위기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로 영풍그룹과 고려아연은 다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양상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 연휴 전에 여러분의 종목들 이대로 놔둬도 괜찮은 걸까요? 연휴 이후에는 또 어떤 전망을 내다볼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들 여러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시죠. 네, 운명의 두시 구간이 아닙니다. 네. 운명, 조금 더 올라가는 운명으로 저희 한번 바꿔보자고요. 랭킹쇼에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화벨도 울려주시고 좀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한번 가볼까요? 와, 이거 뭐예요? 잠시만요. 왜요? 깜짝 희망 놀랐네. 인내 행복님께서 정말 희망을 바로 이렇게 채팅창에서 꽂아주시는군요. 창호행, 윤재행, 미란행, 이토마토 님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네. 희망님도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멋진 오프닝이 됐습니다. 네. 야, 아주 좋은데요. 자, 거기에다가 사실은 희망님 이전에 제가 살짝 이거 뭐지? 서운할 뻔하기도 했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왜요? 아니, 앞서 아임 리얼님께서 이게 무슨 얘기죠? 양봉이 올라오면 뿅망치를 내려 꽂는 창호행 때문에 지수가 안 오르는 거래요. 네. 저는 그런 뿅망치가 없거든요. 저는 이 지수 올라가라고 한창 옥상으로 호출하는 사람인데 제가 뿅망치를 갖고 내리 꽂을 리가 없죠? 그러면 아닙니다. 안 돼요. 리얼님께서 이거 뭐 진심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겠죠?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인사도 주셨습니다. 해바라기님, 두 분 앵커님 안녕하세요. 어쨌든. 네, 연휴 시작이니까 마무리를 잘 해봐요. 자, 그리고 지현님도 추석 연휴 뜻깊은 시간 되세요. 쪽집게 챔피언님도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네. 이렇게 추석 맞이해서 특별 인사들을 남겨주고 계시네요. 그런데 추석 이제 하루 전이다 보니까 네. 벌써부터 좀 귀성길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도 1200분, 1300분 가까이 저희와 네. 함께 해주시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귀성길이 좀 시작됐나 네. 싶기도 한 게 느껴지는 게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왜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길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오늘은 택시 타고 편하게 가볼까 싶어서 네. 아침에 여유 부리고 나왔거든요. 근데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차가 너무 많고. 하셨네요. 네. 그래서 있죠. 택시 이용하는 앱 거기서 까만 거 이용했습니다. 비싼 거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진짜. 이게 말이 되나? 거의 울면서 출근했던 오늘 아침의 일이었어요. 다음부터는 그냥 부지런히 우리 서울의 친근한 지하철을 이용하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셔야죠. 실수를 했어요. 자, 얀얀님, 호걸님, 폭풍주식님, 미경님 등등 한명원님도 계시고요. 많이들 오셨습니다. 귀숙님과 종대님, 루비님 등등 다 반겨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랭킹쇼 주제가 좀 어마무시하게 네. 무서운 거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무슨 날이죠? 13일의 금요일 그래요. 오늘 키워드 이겁니다. 제이슨? 전설적인 영화죠. 13일의 그래요. 금요일의 메인 빌런 그 시리즈의 안 봤어요. 제이슨입니다. 안 봤어도 어떤 이미지는 알걸요? 몰라요. 이거 뭐 전기톱이라든지 뭐 칼 같은 거 해가지고 가면 쓰고 연쇄살인마 무섭게 생긴 몰라요? 몰라요. 보면 알 건데 어쨌든요. 제이슨을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아니 오늘 같은 날 하필 왜 이렇게 무섭게 제이슨을 잡았을까 하실 텐데 그렇게 무섭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어떻게 잡아봤냐면 이렇게 띄워주겠습니다. 뭘까요? 자, 다음 수많은 제이슨이 있습니다. 이 제이슨 중에서 가장 큰 형은 누굴까요? 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 제가 네. 아는 제이슨은 홍현희 씨
남편 네. 제이슨하고 맞아요. 저기 나오는 제이슨은요. 네. 코미디언 홍현희 씨의 남편 되시는 그 제이슨입니다. 그리고 네. 노래 부르시는 제이슨 브라즈. 그렇죠. I'm Yours의 네. 주인공이죠. 그리고 아쿠아맨의 주인공인 제이슨 모모아도 있고요. 그리고 액션 배우시죠. 분노의 질주라든지 트랜스포터 그런 시리즈로 제이슨 스타뎀 배우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제이슨 부이스는 누군지 알아요? 아까 그 주인공인가요? 맞아요. 여러분 제이슨 부이스가 13일의 금요일 그 악역 네. 살인마 그 이름이 제이슨 부이스입니다. 이렇게 가네요. 네, 극중 설정의 그 나이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많은 제이슨 중에서 가장 큰 형, 나이 순서대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견 한번 좀 볼까요? 폭풍 주식님. 제이슨 황이 제일 무섭다. 젠슨 황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래요. 그분 얘기하니까 갑자기 좀 무섭죠. 그분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네. 우리 증시가 휘청이느냐, 잘 가느냐, 이게 판가름이 나니까요. 제가 어제 그래서 네. 뭐라고 해야 돼? 엔비디아 CEO 이야기를 젠슨 하면서 하다가 블랙을 이야기를 했더니 별명이 또 생겼어요. 블랙 윤지가 됐거든요. 그래요? 블랙 윤지에 이어서 블랙 택시 차우님. 아니에요. 저 오늘 진짜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는 게 맞는 건가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의견들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창 띄워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1위 제이슨 중에 가장 큰 형을 골라주시죠. 자, 오늘 네. 주제 다들 잘 모르신대잖아요. 그래요? 모르시겠으면 그냥 재미삼아서 에이 이거다 네. 이렇게 찍기 한번 해보세요. 이 찍기를 했는데도 오늘 1등을 맞춰주신다. 그러면 아마 추석 연휴 끝나고 수익 정말 대박 나실 겁니다. 운이 따라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한투자증권 이효섭 PB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효섭 PB와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B님, 혹시 오늘 랭킹쇼 주제, 수많은 제이슨들이 있거든요? 이 제이슨 중에 제일 큰 제이슨, 제일 큰 형 아세요, 혹시? 그 제이슨 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나이를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모상으로 보았을 때 제이슨 모모와 아쿠아맨이 이게 아무래도 히어로다 보니까 제일 오래 살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는 3번으로 찍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색다른 접근. 역시 이효섭 PB님은 냉철한 진단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감성과 함께 낭만을 아시는 분이 같습니다. 그런데 자, 냉철한 분석도 분석이지만 저는 네. 저 미수가 참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오늘 계속해서 이효섭 PB와 함께 네. 종목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저희는 그럼 종목 찾아가 볼게요. 자, 유튜브에서 종목들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요 분이군요. 네. 그래요. 자, 유튜브 햇살님의 종목인데 이거 어제부터 화제가 됐던 신재생 에너지로 가볼게요. 닉네임하고 네. 종목명하고 비슷해요. 맞아요. 햇살님의 종목은요 바로 대명에너지입니다. 네. 신재생으로 갈 텐데 대명에너지는 이 풍력이나 태양광 다 포함하는 그쵸. 종목이죠. 28,800원에 10% 갖고 계십니다. 현재 주가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도 15,790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빠졌던 게 너무 많이 빠졌던 네. 거죠. 그런데 이 매수하신 가격이 높아요. 그렇게 저렇게 높은 구간에 매수하셨으니까 와, 얼마나 고생하신 거죠? 이게 10,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거의 3분의 1 토막까지 견디고 이제 오신 건데요. 아직까지도 참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대명에너지 추가 매수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이대로 그럼 보유를 해봤을 때 과연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네.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호석 PB님 제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엄청난 상을 또 받으셨다고 합니다. 무슨 상 받으셨어요? PD님 무슨 일이죠? 네, 제가 그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부산시 대표 경제 강사 선발 대회가 있었는데요. 와. 거기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요? 우와. 네, 1등했습니다. 네. 역시 이효섭 PB님 부산을 접수하시고 지금 전국 방송으로 이렇게 지금 종목 진단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좋아요. 이 엄청난 분과 함께 저희가 네. 종목 진단을 지금 함께하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대명에너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상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PB님
대명에너지입니다. 네, 우선 이제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통 디벨로퍼라고 부르는 개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태양광이나 풍력 전반적으로 이제 아울 수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결국에 이제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또 무슨 말이냐면요. 개발을 하는 회사는 자기 돈으로 하질 않겠죠. 자기 돈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출이죠. 결국 투자를 받던 대출을 받던 이게 사업이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결국 이제 금리가 높다라고 하면은 비용 부담이 커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어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있다라면은 바로 정책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새롭게 사업을 일으킨다는 거에 대해서 정책의 방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이제 지원금이 나올 거고, 그 정부 지원금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사업하는 데 비용에서 차이가 많이 날 거고요. 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신재생에너지가 이제 며칠 전이죠. 이틀 전이죠. 그 미국 대선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재생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많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다 놓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대명에너지 지금부터 흐름이 개선될 수 있는 이제 기대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단지 문제는 이겁니다.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매수가 자체가 좀 많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28,800원 정도니까 제가 그 부근의 선을 좀 그어놨는데요. 올라가려면은 지금부터 거의 한 1.7배 정도는 이제 상승했을 경우에 이제 매수가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가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이제 상승폭이 조금 제한된 부분은 결국은 앞선 매물 때문인데요. 이번에 시세가 나오면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긴 했지만 지금 가격부터 2만 원 사이죠. 현재 가격부터 한 2만 원 사이 정도 가장 많은 매물이 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간 매물 소화를 하고 2만 원 전 고점까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매수가까지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시청자님이 상황상 추가 매수가 조금 힘들다라는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기다릴 수 있을까? 없을까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소죠. 금리가 인하되고 있고, 친환경에 이제 더 친화적인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우선 대선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가 점칠 수는 없겠지만요.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해리스 부통령을 좀 우세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친환경 관련주들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상승한다라고 하면 매수가까지 갈 수 있으니까 매수가까지 홀딩해보자라고 의견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조금이라도 탈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전고점 부근인 한 2만 원 정도에서 탈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대명에너지였습니다. 2만 원 정도에서는 탈출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손실을 좀 줄여볼 수 있겠는데 아쉽게도 매수 가격이 많이 좀 높죠. 28,000원대까지는 일단 조금 더 멀리 봐야 될 것 같고 2만 원 정도를 당장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그리고 네. 우와! 해바라기님 차고행 택시비 보태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해바라기님 이런 마음이 이 정도 마음은 저에게 한 100만 원 정도의 가치로 느껴지네요. 진짜 엄청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정말 아침에 눈물 쏙 나왔던 게 지금 쏙 들어가다가 다시 오히려 감동의 눈물이 나올 판이에요. 그 정도예요? 깜짝 놀랐네요. 너무 좋네요. 해바라기님 이 정도 마음씀씀이 분명히 다음 주에는요. 수익이 1,000만 원 나올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볼게요. 아주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너무 보내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저희는 오히려 받는 것보다
여러분께 베풀어 드리는 걸 좋아하니까 많은 도움 드릴 수 있게 종목 진단 신청 지금 당장 해주시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고고싱님. 정확히 금액을 맞춰주셨네요. 고고싱님 진짜 저 지인 아니에요? 많이 타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고고싱님? 이걸 맞추신 거죠? 근데 자, 어떻게 15분에서 20분 거리이신 건 또 어떻게 하셨죠? 그러게요. 놀랍습니다. 진짜로 이거 아는 사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한명화님, 재밌는 랭킹을 며칠 동안 못 보게 되니까, 이게 좀 아쉽다는 말씀 전해주셨는데. 아까 그래도, 전에 보니까 네. 또 저희 명화님께서는 공항에서 지금 서울 올라오시는 건지 공항에서 그래요? 랭킹쇼 저희 보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대단하십니다. 일단은 그래도 랭킹쇼 못 보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도 연휴 동안에는 충분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네. 그리고 쉼도 좀 가지시고 그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저희와 함께 에너지 불태워 보시죠.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계속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 가볼까요? 좋은 날 님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 진짜 좋은 날이죠. 오늘 좋죠. 말도 못하게 좋은 날이에요. 고려아연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49만 1,000원에 비중은 10% 보유 중입니다. 2017년에 매수하시고 고배당주라 손실이 우와. 그동안 났어도 그냥 계속 들고 계셨대요.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오네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기간 대비 수익이 그닥이라서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거 안 움직이는 주식이잖아요. 웬만해서 급등 안 나오죠, 이 종목이. 오늘 진짜 추석 선물 제대로 받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상 최고가입니다, 와, 지금. 진짜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금 같이 묶여있는 영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 같잖아요. 그렇죠.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진짜 추석 선물 한가득 안 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끝까지 좀 보유하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끌고 가도 되는 건지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비님 고려아연입니다. 이 종목 17년에 매수를 하셨대요. 기간을 생각해본다면 마냥 좀 좋다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이제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먼저 한번 드리겠고요. 이 종목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안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시세가 굉장히 좀 많이 낮다라는 거에 있어서 결국 이제 시세가 많이 오늘 발생한 것은 뭐 기업의 기본 가치죠. 기업의 뭐 내재적인 가치보다는 이 이슈에 따라서 좀 가격이 움직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MBK 파트너스가 그걸 했죠. 한국 MBK 파트너스가 이 최대 주주로 어제 올라간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공시가 이제 공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풍물에 대한 공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나왔던 기사가 2조 원 규모 MBK 파트너스가 2조 원 규모의 공개 매수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종합한다라고 하면은 핵심은 이겁니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겠구나라는 거고요. 최 씨와 장 씨의 이제 공동 창업주가 있었는데 지금 기존 이제 창업주가 물러나고 새롭게 이제 이번 고려아연 2022년도에 회장이 이제 올라오면서 기존에 그 같이 이제 주주로 있었던 영풍 쪽에서 MBK 파트너스랑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였나요? 작년 연말에 MBK 파트너스가 이제 관련된 이제 경영권 분쟁도 있었고요. 조금 더 땡겨서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것은 한신칼 정도 저희가 또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었죠. SM도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 경영권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초반에 이제 초기죠. 초기에는 시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은 한쪽이 이제 상대방보다 지분을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극단적으로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51%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을 때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서로 양측에서 이 주식을 더 사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이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수요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공급은 적으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시세가 분출할 수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공개 매수가인데요. 일단은 지금
언론 보도로 봤을 때 나왔던 공개 매수가가 66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가격 정도가 공개 매수가까지 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불이 얼마나 붙는지에 따라 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지금 좀 2017년부터 기다리셨으니까 조금 지금 차익 실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되실 건데요. 지금 당장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 종목 조금 더 가지고 계시다가 차익 실현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69만 원까지 만들었었죠. 단기적으로 보면 69만 원까지 시세 한 번 더 분출할 때 매도하는 것 가능하고요. 이 오늘까지가 끝나고 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명절 연휴가 오잖아요. 명절 연휴 동안 어떤 기사들이 나오는지도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속박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윗꼬리가 살짝 달렸습니다. 그런데 69만 원까지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그때 한번 매도해 보심이 어떨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진단 두 가지 도와드렸는데요. 네. 이쯤에서 추석 연휴 앞두고 있잖아요. 추석 특집 이벤트가 맞아요.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텐션 급발진하면 제가 놀란단 말이에요. 아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저희에게 오늘 슈퍼챗도 쏴주셨으니까 맞아요. 저희도 드려야죠. 그럼요. 자, 9월 27일에 공연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토마토 홀에서 7시 반에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전곡 시리즈라는 네.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티켓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공연 티켓이 선물이 총 10분에게 20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랭킹쇼에 할당된 게 3분에게 6매를 티켓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QR코드 저희가 띄워드리죠. 밑에 여기 있죠. 찍고 들어오시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피아니스트 박종호님 아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은데 직접 오신대요. 네. 그 기운을 저희 토마토홀에서 마음껏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랭킹쇼. 오늘 랭킹 주제 한번 5위 한번 공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13일의 금요일이죠, 오늘이. 13일의 금요일 영화 시리즈에서 메인 빌런 이 제이슨을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똑같은 제이슨들이 많죠? 수많은 제이슨 중에 가장 큰 형은 누굴까요? 인데요. 5위니까 이 중에 가장 동생이죠? 가장 동생 제이슨 나와주세요. 홍현희님? 그렇습니다. 자, 막내 제이슨은 네. 이 5명 중에서 이 코미디언 홍현희 씨의 남편분이죠. 이 제이슨 님이 1986년생이래요. 오. 이 중에서 가장 막내입니다. 저랑 친구네요. 동갑이에요? 네, 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5위까지 공개해 드렸는데 1986년생이 막내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이슨들은 다 이보다는 연배가 좀 위라는 거겠죠? 자, 4위도 한번 맞춰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또 오늘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 지금부터 미라네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앞두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검색하시고 또 관심 가져주셨는지 지금부터 순위 보도록 할 텐데요. 1위와 2위는 오늘 반도체주 여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점이 좀 위태롭죠. 그런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점이 위태로우니까요. 삼성전자가 현재 2.87%, 3%까지 하락을 기록하면서 전 저점이 장중에 기록했던 64,200원인데 64,300원. 아슬아슬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각 현재 어제 반등 이후에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지난달 23일부터 지금까지 5조 원가량을 매도를 한 상태라고 하고요. 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할 것이다. 그동안 올라갔었던 눈높이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면서 눈높이를 낮추는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AI 산업 성장 지속 여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글로벌 선행지표격인 한국 메모리 8월 수출액에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둔화, 또 8월 메모리 가격의
전월 대비 하락 이런 것들이 반도체주의 센티멘트를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임원들은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가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또 미국 쪽에서 우리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HBM 수출하지 않도록 하는 압박이 좀 가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또 중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은 HBM을 미국과 동맹에만 공급하고 대중 수출 규제에 동참해달라라고 주문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의 주가 현재 4% 하락하면서 16만 2천 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도 역시 목표 주가 하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높아진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3분기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메모리 모듈 재고 증가, 여기에 하반기 메모리 가격 상승이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또 원화 강세까지 더해지면서 실적에 비우호적인 변수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네요. 고려아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19%까지 상승을 기록하면서 66만 3천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69만 원 선까지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었는데요.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에 대해서 공개 매수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개 매수가가 주당 66만 원, 현재 66만 3천 원에서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대봉 LS가 2%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소재, 원료, 의약품 만드는 기업인데요. 펩타이드 제조 기술에 대해서 좀 발전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순도의 천연 펩타이드를 개발해서 피부 흡수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효능이 아주 좋은 또 주름, 미백, 또 피부 장벽 이런 것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소재로서 펩타이드에 대한 추출 기술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데요. 이 펩타이드가 화장품 산업에서 지금 피부 자극이 적으면서 이렇게 효능이 좋은 성분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도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펩타이드 성분 써보셨죠? 좋죠? 네, 사상 최고치 대봉 LS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GS 글로벌이 20.8%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데 신고가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관련주 일부가 움직이는데요. 아래쪽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뒤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종목은 엑셀 세라퓨틱스고요. 18%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엑소좀 자동화 분리 장비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엑소좀은 세포 간의 정보 전달을 위해서 세포가 분비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잘 원활하게 해주면서 피부 세포의 재생과 활성화에 기여를 해주는 소재인데요. 이 엑소좀을 자동 분리하는 그런 장비를 개발한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10일의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오늘장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엑소좀 관련 장비 신규 출시한다라는 소식이고요. 유한양행이 소폭의 플러스권, 거의 그냥 보합권이에요. 우리 기술이 4%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보성 파워텍까지 해서 원전주가 검색이 되고 있는데요. 19일부터 22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서 원전 동맹 구축에 나서게 됩니다. 경제 사절단까지 이끌고 가서 이 그룹사 회장님들도 함께 간다고 하는데요. 원전 동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이미 받았는데 미국이 좀 기업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었죠. 미국과도 함께 글로벌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동맹을 구축해서 나아가겠다라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잘 먹혀 들어갈지 지켜보시고요. 미래반도체가 3%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반도체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어제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오늘 추가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제 HBM 관련주 가운데 이 종목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엔비디아발 소식이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사우디 쪽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새로운 AI 칩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CEO가 발언했던 점들,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 이쪽 소부장에서 일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센즈랩이 소폭의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이런 센즈랩 같은 보안주도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를 확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AI 학습 데이터에서 나체 이미지를 제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또 일부 이런 보완주 움직이고요. 인벤티지랩이 12%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체 개발한 약물 전달 플랫폼 가치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마이크로 플루이딕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을 활용했을 때 여러 가지 치료제들을 좀 기간을 늘려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벤티지 랩이 개발하고 있는 게 탈모와 알츠하이머 치료제인데 모두 한 달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주사제라고 하네요. 다음 보시면 블루엠텍 올라와 있는데요. 1%의 하락, 화성밸브, 대왕고래 관련주 6% 플러스 기록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모니터랩이 5% 플러스고요. 한전산업이 소폭 0.7% 오름세 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 플러스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대차 북미 1위의 GM과 또 우리 현대차, 글로벌 3위의 현대차가 공동 신차를 개발하는 여러 협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 상승 띄고 있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하이트론 같은 종목, 하이트론은 특히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의 상한가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지분 취득을 했다라는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질문 드려볼까요? 대왕고래 관련주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9월 일정을 보시면 투자자들 대상으로 하는 2차 로드쇼 그리고 2차 개발 전략 회의가 일정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다 있는데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 매매 가능할까요?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용한 가운데 대왕고래가 또 이렇게 꿈틀댑니다.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 대왕고래 관련주 어떻게 매매를 해봐도 괜찮은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피비님, 대왕고래 관련주들 지금 어떻게 볼까요? 네, 가능하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보통 이런 걸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어떤 일정이 어떤 이제 행사를 앞두고 나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을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벤트에 맞춰서 사전에 미리 해당 종목에 투자하는 이제 투자의 방식도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가 딱 그런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뭐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을 건데 저는 초전도체 때랑 좀 비슷하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사실 뭐 초전도체가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뭐 중요한 포인트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있다고 믿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석유 시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과정을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진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석유가 나올 수 있다라고 믿는 이제 믿음이 크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런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9월에 뭐 2차 로드쇼라든지 뭐 관련된 회의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충분히 이제 해당 종목들이 시세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차트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화성밸브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시세가 이제 주가가 레벨업한 이후에 조정이 나온 이후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주가가 조정 이후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탄탄하다는 점,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매매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접근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9월에 있을 이벤트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그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벤트를 적극 활용할 필요는 있다, 이런 이야기 전해주셨으니까요.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갖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채팅창에 보니까 어떤 분이셨죠? 조금 전에 대왕고래에 대해서 쪽집게 챔피언님, 그래요. 대왕고래 가자 하셨죠. 고래가 한참으로 도약할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아임리얼님께서 대왕고래 관련주는 오리온이라고. 이해가 되네요. 이거 바로 이해되는 제가 좀 싫어지네요. 저 근데 그래요. 고래밥 되게 좋아해요. 오리온에 정말 그 고래를 품고 있으니까. 네. 그래요. 어릴 때 정말 많이 먹었는데 그쵸. 최근 몇 년 동안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회사에
고래밥. 있어요, 위에? 네, 있어요. 저는 어떻게 그걸 몰랐죠? 그래요? 자, 그리고 얀얀님. 아, 차고행 우리 큰애랑 띠동갑이네.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은 39인가? 이런. 아, 만으로 할게요. 39 아닙니다. 네, 저 이럴 때 정색. 자, 그리고 강성님. 기분이 우울할 때는 윤지행 보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저는 감사합니다. 어때요? 저도 괜찮죠? 네. 코코 야옹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퇴근이네요. 오, 퇴근하셨어요? 랭키쇼 다 듣고 가야지. 아이고. 두 분의 거님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잘 보내세요. 덕분에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도 일찍 마치고 이제 연휴를 즐길 준비를 하시는 네. 것 같아요. 자, 프레젠트님 미란의 콧게 또 질추석 이야기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계속해서 또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 만두님의 종목으로 할게요. 오. 닉네임이 회사 따라 좀 가는 것 같은데요. 대상 종목이군요. 보겠습니다. 네. 자, 대상은 21,100원에 우와 비중이 좀 많으신데요. 50%입니다. 자, 비중이 이만큼 많은데 지금 주가가 23,350원. 이거 언제 이렇게 밀렸어요? 50%인데 근데 최근에 바로 이 내려간 가격에서 50%를 갑자기 한 번에 베팅하셨다?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그렇다 그 전에 매수하셨다면 39,000원에서 비중을 안 줄이셨다 이것도 조금 어색하고요. 최근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아마 그럼 최근에 이렇게 네. 들어가신 거면 그래 충분히 단기 급락한 거야 나 여기 베팅해 볼래 네. 이렇게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아 맞네요, 싸서 매수하셨다고요. 그러면 진짜 이분은요 39,000원에서 20,000원대 위태로운 최근에. 구간까지 확 내려왔으니까 이게 기회야 이런 판단 내리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내려갔다고 해서 만사형통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계속 옆으로 기거나 네.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잘 매수를 한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비비님 대상입니다. 얼마 전에 3만 원 넘어서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올라간 거 고스란히 다 내려갔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매수를 적절히 잘하신 거 맞나요? 네, 우선 싸서 매수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적절하게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비중은 조금 줄여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대상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아시죠? 청정원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난 6월이죠. 6월 달에 시세가 좀 급등을 했던 것은 대상 안에 브랜드 중에 종갓집 있습니다. 김치 브랜드인데 미국에서 김치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관련해서 시세가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식품주들이 올 상반기 2분기 들어서 굉장히 좀 좋았었잖아요. 결국 이제 2분기에 좋았던 흐름이 3분기까지 이어지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조정이 제법 좀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그 2분기에 이제 6월 이후로 주가가 빠졌던 부분은 생각보다 이제 기대치보다는 실적이 이게 못 미쳤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에 안에 조금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선 이제 국내에서 식품에 대한 수요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국내에서 내수죠, 쉽게 말해서. 보통 이제 내수는 깔고 가는 거고 수출해서 주가를 더 올려준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깔고 갈 수 있는 내수가 생각보다 좀 부진했다라는 점이 실적 하락을 좀 만들었고요. 외국으로 보았을 때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보다는 실적이 좀 못 미쳤는데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는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최근에 식품 관련주들이 이제 주가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전체적인 흐름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메리트는 요거겠죠? 지금 주가 제가 가장 아래쪽에 선을 그어봤는데 결국 이제 상승 이전 부분까지 주가가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매출 자체는 이제 실제로 이제 더 늘어난 부분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좀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현재 그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가격 부분이죠. 그 가격부터 해서 대략 한 22,000원 사이 정도가 매물이 굉장히 많은 구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물려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좋은 호재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식품에 대한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다소 약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만 원부터 22,000원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주가가 한동안 좀 쉬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시세가 나왔을 때 한 23,000원 정도까지는 이제 위로 열려 있습니다. 120일 이동 평균선, 60일 이동 평균선 거의 맞닿는 자리죠. 그리고 앞쪽으로 보더라도 전 고점 부근, 그리고 이제 주가가 레벨업 했다가 떨어진 부분이라고 보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내가 기대를 해볼 것은 23,000원까지 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시다가요,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했을 때 23,000원 부근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는 50% 비중을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절반 정도, 25% 매도해서 살기를 하시고 나머지 25% 정도 더 가져가시는 전략을 구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할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어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포인트에 접근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은 비중이 크면 클수록 많이 떨어진 종목이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하단 없이 아래쪽에서 지지선 없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클 수 있다. 그러므로 비중을 줄여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23,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23,000원 부근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보자라고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3,000원 정도 가격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네, 지금 밑에 QR코드가 떴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 소개해 드릴까요? 네. 9월 27일에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시청자 초대 이벤트 저희 한가위 특집으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랭킹쇼에서만 3분을 추첨을 통해서 6매를 증정해 드리는데요. QR코드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요, 태을 신당님 오셨네요. 네. 이제 추석 보내고 만나요. 건강하게, 항상 건강하게 보내세요. 화이팅! 늘 태을 신님도. 좋은 말씀만. 네, 건강하시길 바라고. 네. 좋은 날님도, 두 분 에코님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네요. 좋습니다. 자, 입꼬리 이렇게 위로 장전해 놓으시고, 네. 종목 진단 하나 더 보시면 됩니다. 뭐 박아볼까요? 이 종목은 입꼬리가 이렇게 쭉 쳐져 있을 것 같습니다. 뭐죠? 사랑님의 종목이고요. 네. 동진 세미캠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안 그래도 사랑님께서 요즘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추석 연휴가 달갑지 않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 종목 진단 받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평단가가 41,000원대입니다. 네. 41,200원에 비중은 7%. 너무 많이 내렸는데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신저점을 좀 찍었었죠. 26,000원대까지 내린 종목인데 이 종목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피비님, 동진 세미캠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추가 매수는 가능은 하지만 권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추가 매수가 가능할 때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추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은 바닥에서 반등이 빨리 나올 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바닥에서 반등이 빨리 나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렸더라도 단기간에 차익실현 혹은 매수가 낮춰진 평균단가 근처에서 비중을 한번 줄여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추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대표적인 소재 관련, 반도체 소재 관련주죠. 그리고 이제 시세가 올 초에 이제 3월, 4월 달에 시세가 많이 났던 이유는 SK 하이닉스의 HBM용 이제 슬러리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혹은 소실적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단계적으로 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결국에 이제 이 종목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이 종목만 봐야 되는 건 아니고요. SK 하이닉스의 움직임까지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생각해 봤을 때 아직까지 추가 매수 시기는 아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가까지는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35,000원, 4만원 이렇게 앞선 이제 장기이동 평균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와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그 가격대는 한 25,000원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신저가죠. 거의 52주로는 신저가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하단 가격을 본다라고 하면 주봉상으로 한 25,000원, 700원 정도가 가장 하단 가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가격까지 빠져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접근 가능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리는 것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25,000원대까지 내려간다면 그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까지 추가 매수하지 않았을 때 매수가까지 도달은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앞에 쌓여있는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도달할 때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어느 정도 긴 안목에서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물론 추가 매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도 일부 나왔습니다. 하지만 25,000원 밑으로 내려갈 때 담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지금 평단가까지 오기에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호섭 PB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B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투자증권 이호섭 PB와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호섭 PB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유튜브 채팅창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군님, 섹터별 줍줍하고 있는데 삼전에 물려버림. 야, 살다 삼전에 물릴 줄이야. 그런데 진짜 살다 하필 이런 타이밍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아니, 고생스럽게 간신히 요즘에 좀 올려놓는다 했더니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뭐 더 떨어지는 데는 제한적이겠죠.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우상향할 것이라고 믿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체이저님 3점 바닥권인데 네 걱정 노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자, 그리고 귀숙님 감사합니다. 휴머니스트님 우와 맛있겠어요. 식혜를 5병을 끓였더니 와. 더워요. 우와. 이 추석 연휴가 음식 얘기 이런 얘기하니까 시작이 됐구나라는 게 절로 공감이 되네요. 자, 그리고 늘봄님, 전문가님, 앵커님들 명절 즐겁게 지내세요. 늘봄님도 정말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또 레이킹쇼 주제죠. 4위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5위는 코미디언 홍혜리 씨의 남편 되시는 제이슨. 동갑. 저와 친구였고요. 네. 자, 4위는 누굴까요? 공개해 주시죠. 제이슨 브로즈? 와! 좀 전에 젊네요? 이호섭 PB께서 말씀해 주셨던 제이슨 모모아가 아쿠아맨 여러분 아시죠? 1979년생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좀 되게 등치도 있고 네. 저는 좀 나이가 좀 있으신 줄 알았거든요. 덩치 있으면 좀 젊는 게 더 잘 어울리잖아요? 덩치도 있고 네. 좀 뭐라 그럴까 포스가 얼굴에 좀 그게 왜 느껴져서. 그러냐면 여러분 아쿠아맨 보신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장발에 그러니까. 수염도 없어요. 이러니까 약간 좀 나이가 있어 보이기도 하죠. 자, 제이슨 모모아가 1979년생이었습니다. 네. 자, 나머지 제이슨들이 더 형들이에요. 어우, 저 어떤 아쿠아맨 제이슨을 너무 남아있었죠? 좋아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좋아했어요? 네, 멋있잖아요. 그 방금 표정은 안 좋은 아니요 느낌이었는데? 멋있었는데 어. 생각보다 어린 건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생각보다 나이가 많다 싶었는데 이게 진짜요? 사람마다 관점이 확실히 다르긴 해요. 자, 지금 남아있는 제이슨들은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죠. 그 제이슨 연쇄살인마 제이슨 부이스가 있고, 그리고 팝 가수 제이슨 무라즈가 있고, 그리고 헐리우드 배우 제이슨 스타뎀이 스타뎀.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형은 누굴까요? 자, 계속해서 3위도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전문가 모시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해 주실 전문가는 누굴까요? 네, 2부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언어의 마술사시시죠.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홍환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부터 찾아볼까요? 잠깐만요. 우리 제작진이, 우리 PD님이 아쿠아맨보다 이 창호 씨가 더 많이 치는 거 아니냐. 3대 500? 그래요? 근데 아닐 것 같아요. 아쿠아맨 그 형은 몸이 제 한 2배 되는 것 같던데요. 이 형은 3대 한 800 칠 것 같은데, 느낌이.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 좀 가볼 텐데요. 유튜브에서, 이거 가야죠. 아까 채팅창에서도 제가 이 종목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원전주. 와, 거래가 왜 이렇게 많이 되느냐. 네, 참치 김밥님의 종목이고요. 보성 파워텍입니다.
어제 그 원전주도 굉장히 활약상을 보여줬던 거 기억하시죠? 어제 맞죠? 보성 파워텍이 그중에서 오늘까지도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이분 4,000원이시고요. 네. 15% 비중입니다. 호재가 떴나요? 이런 질문이신데 오늘 3.7%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장중에는 더 좋았습니다. 윗꼬리가 좀 달린 게 저 가격이거든요. 네. 어제 급등 흐름이었고 그리고 그런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쭉 다 밀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원전주 반짝인가 싶기도 네. 했었고 그리고 어제 강했던 종목들 가운데 오늘은 뭐 주춤하는 종목들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성 파워텍은 오늘까지도 강합니다. 네. 그러면 보성 파워텍 원전주 가운데서도 좋게 볼 수 있을런지 그리고 원전주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원전입니다. 보성 파워텍 어떻게 보실까요? 자, 오늘 원전주가 수급이 많이 좀 밀려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 호재가 떴나요가 아니고 호재가 떴죠. 예, 어제 정부에서 그 울진 그 신한울 원전 3호기와 4호기 건설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게 8년 만에 일단 허가 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보성파워텍이 종가기 전에 상한가가 안착했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는데 일단 어제 재료는 반영이 됐고요. 현 정부에서 그전 정부에서 탈원전 얘기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원전 생태계를 다시 살린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게 있고 이제 기대감이 또 있는 거죠. 기대감이 뭡니까? 추석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이군요. 19일부터 21일까지 대통령께서 체코 순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체코하고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전전주에는 또 체코의 관련 장관이 국내 또 용화대 또 방문까지 했었었고요. 뭔가 좀 긴박하게 좀 돌아간다는 얘기죠, 분위기가.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 체코 원전 세일즈 측면에서 이제 또 순방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어떤 또 재료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MOU 지난달이 아니고 요때 6월 달인가요? MOU 체결하고 나서 7월 달에 이제 본계약 혹시 체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고수톱은 운7 기삼이죠. 주식은 운3 기칠. 그러니까 주식은 또 이제 운도 한 20, 30% 있어야 됩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4,000원에 매수하셨으면 15% 비중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료 나오고 그다음에 기대감까지 주가가 올랐을 때 거래가 터졌지 않습니까? 3천만 주잖아요. 손바뀐 거래는 맞는데 만약에 또 대통령 순방 다녀오고 나서 아무 얘기 없어. 다시 또 원위치 하겠죠. 그래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막말로 더 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절반을 줄이시는 거야. 줄였다가 예, 다시 한번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기대가 많이 있으니까 눌림 줄 때 그때 단가로 재매수해가지고 단가 낮춰가지고 하반기까지 가져가는 거죠.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뭐 전생에 내 나라를 한 2개 정도 구했다. 2번. 그러면 이제 만약에 대통령 다녀오고 나서 만약 원전 본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그냥 점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주식도 운산 기칠입니다. 그거는 이제 운이죠, 운. 그래서 일단 절반만 지금 약간 손실 났어도 거래가 터졌으니 현금화 하시고 나서 나머지 이제 반은 뭐 이번 달 말 아니면 그 이후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좀 합리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절반은 좀 현금화를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성 파워텍 살펴드렸습니다. 원전에 관련돼서 폭넓은 이야기 같이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채팅창에도 거래량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원전주들 이게 쉽게 한 번에 끝날 테마가 아닌 거죠. 계속해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보성 파워텍 첫 번째 종목 진단 살펴드렸습니다. 네, 채팅창에 또 한 분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네. 이건 무슨 문제인가요? 이종복 전문가께서 또 와주셨는데 네. 요즘에 거의 맨날 오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혹평받진 않아서 다행이에요. 네. 그래도 이 13일의 금요일 영화를 어릴 때 보셨다고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꿀점을 쳐보긴 하겠지만 분명히 틀릴 것이다. 오늘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거죠, 전문가님? 자, 그리고 I'm 리얼님, 보성 파워텍 나오니까 보성! 우리! 우리! 그래요. 그 김보성 씨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니까요. 마리아 님도 오늘 감사하다는 이야기 전해주셨고, 휴머니스트님, 운칠 기삼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바로 이분을 저희가 또 도와드려야 되겠죠?
운칠기삼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포스코홀딩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는 38만 원, 비중은 30% 들고 계시고요. 평단 낮추느라고 비중이 늘었다고 하십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네. 많이 좀 회복이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30만 원대 바로 직전 저점이 30만 원대였고 지금 많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도 36만 원. 5거래일 그쵸? 연속 올라와요? 네, 맞습니다. 5거래일 연속 다른 2차전지 종목들 다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비중은 늘었지만 잘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떤지 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목이 운삼 기칠 될까요? 저기 봐보세요. 잠시만. 김민기님의 네. 기 바로 받아서 포스코홀딩스로 꽂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비중을 늘리셨는데 잘한 선택이실까요? 예, 비중 30%면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종목은 이제 뭐 운상기칠, 운칠기삼 그게 아니고요. 정석대로 이제 기업의 성장성과 실적을 보고 이제 가는 거죠. 예. 아까 이제 테마주 개별주는 이제 그런 운이 좀 있어야 되고, 홀딩스는 이제 끌고 가시면 됩니다. 운이 없어도 아주 지독하게 운이 없으신 분들도 지금 자리에서 끌고 가시면 무조건 수익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먼저 이제 중국의 철강 1위 업체인 보산철강이 바닥을 찍었거든요. 바닥을 찍었고, 그러니까 중국의 철강 업황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아침에 좀 반등이 들어오고, 동국제강도 반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그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지난달에도 5% 무려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7년 내내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중국 정부에서 7,200조 규모, 7,200조면요. 우리나라 올해 내년 예산 대비 10배가 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재용자를 허용한다 그러죠. 재용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지금 막 급매물이 쏟아지고 중국 전체에 지금 6천만 채 빈집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좀 안 좋은 거예요. 부동산이 한 30% 이상 차지하는데 GDP 대비해서. 예, 이제 경기 부양 의지를 들여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물이 사라지겠죠. 거기다 이제 부동산 가격 올라가게 되면 이제 건축 주택 경기가 살아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철강주가 먼저 수혜죠. 거기다 이제 환율도 수혜주 아니겠습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이 또 얼마입니까 지금? 예, 오전에도 한 10원 가까이 급락이 12원 급락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이미 LG엔솔이 121선을 장악을 했잖아요. 경기선인 121선. 게임 끝났죠. 예, 그냥 들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들고 가시면. LG엔솔이 지금 121선을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경기선을.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121선을 한번 장악해주면 두 종목 정도. 예, 그때는 이제 시장에 내포하는 그 시그널이 뭡니까? 메시지가. 예, 이쪽을 보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월봉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딱 그 맥점입니다. 이것도 이태리 장인 패턴인데, 예, 여기서 이 저점에서 월봉에 정확히 지지 맥점이죠. 한 채. 요 레인지 안에 집어 넣었다가 지금 살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그림 보시 어떻습니까? 예, 제가 지난달 2달 전부터 반도체는 그때 외도였었고, 얘네들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지지 맥점. 거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철강업황은 또 겨울에 또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자회사 주가도 대부분 다 저점을 찍었고, 그대로 홀딩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1차 그 매물이 얼마예요? 2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되거든요. 우선은 이 추세를 완전히 벗기는지 보십시오. 아직 지금 저항이죠. 오늘 윗꼬리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38만 원 돌파하게 되면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올 겁니다. 38만 원 돌파를 보시고, 돌파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예,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굳이 딱 자로 재단한다라면 2만 원 전후. 예.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은, 예, 뭐 50만 원 이상까지 분명히 가야 되니까 단기냐 중기냐, 예, 거기에 따라서 일부 물량만 조절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딩입니다. 네, 홀딩 의견 나왔고요. 이 종목 매수가가 38만 원인데 38만 원이 돌파하게 된다면 이 종목은 42만 원까지 단기적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은 50만 원 이상까지도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단기로 보시는지 중장기로 보시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김목만 전문가의 네. 종목 진단에 이 화려한 어휘에 아주 그냥 뭐 매료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도람뷰님 그리고 얀야님까지도 예술적 패턴, 예. 이태리 타올 패턴, 이태리 장인 패턴, 네. 패턴이란 다 지금 갖다 붙이고 있는데요. 그래요. 자, 이 완벽한 진단의 내용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네. 전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랭킹쇼 주제 3위 한번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일의 금요일이죠. 그래서 영화 13일의 금요일 시리즈의 메인 빌런 제이슨을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수많은 제이슨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제이슨 중에 5명의 제이슨을 꼽았고요. 그중에 가장 큰 형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의 3위는 누굴까요? 3위는요? 자, 제이슨 무라즈였습니다. 팝 가수 아시죠? I'm Yours의 주인공 제이슨 무라즈가 1977년생이었습니다. 77년생. 아쿠아맨과 딱 2살 차이가 나네요. 자, 제이슨 무라즈까지 공개를 해드렸으니까요. 딱 2명 남았습니다. 제이슨 스타뎀과 그리고 제이슨 부히스. 참고로 스타뎀은 그 액션 배우 아시죠? 그분 분노의 약간 질주? 이렇게 바짝 그리고 네. 한 명 남아있는 건 제이슨 부이스는 낯설 텐데 이분이 바로 제이슨 부이스가 영화 13일의 금요일의 메인 빌런 가면 쓴 연쇄살인마 그분입니다. 영화 설정상의 나이를 이 기준으로 삼아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2시 4분이네요. 지금 2시 구간에 또 변동성이 있을지 추석 마지막 거래일까지도 네. 화려하게 변동이 보여주고 있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네코와 함께 지금 1시간 동안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지수는 평온합니다. 약보합의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 사실 제 예상의 2시 구간에 오늘은 추석 연휴 전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벌써 버스나 KTX에 올라타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별로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또 변화가 많습니다. 보시죠. 삼성전자, GS글로벌, SK하이닉스, 보성파워텍, 엑셀세라퓨틱스, 인벤티지랩, 우리기술 이런 것들은 아까 1시간 전에도 좀 알아봤었던 종목들이고요. 새롭게 올라와 있는 종목이 대명에너지입니다. 대명에너지 태양광 관련주고요. 보시다시피 지난 11일에 바닥에서 장대 양봉을 띄웠죠. 바로 이 시점이 미국 대선 TV 토론회가 있던 시점이었고요. 이날 시장에서 해리스 트레이딩이 일어나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배터리 등 종목들의 강세가 일어났었는데 지금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대명 에너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7%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분봉 보시죠. 자, 분봉을 보면 1시 구간부터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1시 구간 이후에 특징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좀 더 보도록 하고요. 핑거 스토리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던 종목 가운데 갑작스럽게 좀 급등하는 움직임 나오는 종목, 이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웹툰 관련주입니다. 근데 별다른 이슈나 뉴스는 없이 오늘 장에 갑작스럽게 거래 대금을 실으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뒤를 이어서 대봉 LS가 올라와 있고요. 10위권 아래 보겠습니다. 유한양행 소폭의 상승으로 12만 5천 원 선까지 상승을 조금씩 시도하는데 음봉 기록하고 있고요. 라파스가 이 시각에 3%의 상승, 어제장에 사실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 최초 붙이는 위고비 투약 편의성과 또 상온 보관 가능한다는 이런 편의성이 있다라는 점, 한 경제 신문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라파스가 이런 의약품뿐 아니라 화장품 쪽으로도 제형이 들어가죠. 마이크로 니들 패치 개발사인 만큼 화장품 쪽도 전방 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하반기에 일본에서 잇따라 신제품을 내면서 매출 확대에 시동을 건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화장품 쪽으로 골고루 뉴스가 어제 나오면서 강세를 띄웠던 그런 종목이고요. 마이크로 니들 패치 회사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랩이 11%까지 강세를 띄고 있고요. 또 새롭게 올라와 있는 종목은 금양 그린파워.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전력기기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9%까지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SDN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관련주 이 종목은 별로 오르진 않네요. 1.8%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엊그제 11일에 TV 토론회 이후에 좀 강세 보였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넥스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CDMO 관련주 6%의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고려아연, 화성밸브, 아까 검색했던 종목 예스24가 7%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예스24는 이 종목도 가끔씩 이렇게 오후장에 올라오는데 별다른 이슈 오늘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왔던 이슈는 피프티 소니뮤직과 유통계약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예스24가 이 피프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으로 시장에 한 차례 부각이 됐었던 바가 있었죠.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 지분을 갖고 있는 그 가치가 한 차례 시장에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1시 구간의 1시간 전 검색 종목에서는 그린 리소스라든지 또 3기 EV 같은 미국 하원에서 중국 배터리 배제 법안 통과됐다는 이슈와 함께 움직였던 종목들도 함께 있었다는 점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고요. 또 지금 빠져있는 종목이긴 한데 자, 이 섹터 질문 드릴게요. 원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동화약품이 하이로닉을 인수하게 되면서 여러 미용 의료기기 쪽이 인수합병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택은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오늘장에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주가 바닥 탈출 가능할지 혹은 미용 의료기기 가운데 탑픽으로 지금 볼만한 종목이 있을지 짚어주시죠. 네, 미용 의료기기 섹터로 갑니다. 추석을 맞아서 선물로도 이런 쪽 좀 선물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원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바닥을 뒤지고 나서 요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미용 의료기기 섹터들 요새 다시 한번 반등 기세 나오고 있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봐도 되는 종목인지 다른 종목을 봐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전문가님? 미용 의료기기는 이제 뭐 슈링크 관련 국내 뭐 독보적인 기업인 클래시스가 일단 대장이라 좀 보거든요. 이 기업이 근데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시총이 한 3조 4천억이니까 원래 요 기업하고 그다음에 파마 리서치 뭐 이런 기업이에요. 예, 지금 차트 보시면 꾸준하게 지금 이런 장에서도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워낙에 이제 이 기업들의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보세요. 차트를. 지금 미용 의료기기 종목군들은 대부분이 지금 원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영업 이익률이 높습니다. 보통 최소 뭐 20%에서 많게는 50%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벌죠. 굳이 뭐 상장 안 해도 예? 대주주 혼자서 그냥 상장 안 하고 기업 운영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만큼 이익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 기업들의 종목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한번 올리고 나서 한 1년 조정 주고 다시 또 올리고 눌림 주고 올리고 눌림 주고 이런 식으로 중장기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뭐 선진국 일수록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미용 쪽에 관심이 많아지고 이쪽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외용도 늘어나면서 이익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원택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군들 후발로 지금 저도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때는 뭐 다이렉트 좀 올렸었고 워낙에 이제 저평가였었으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면은 올해 지금 현재 시총이 한 6천억 좀 넘습니다. 한 7천억 초반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650억 정도 되고 내년에는 아마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실적 보고 이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뭐 재료 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현재 주가는 저점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단지 앞서도 제가 그 두 종목 차트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작년처럼 이렇게 막 단기적으로 작년에는 워낙에 저평가했기 때문에 이게 다이렉트 올린 겁니다. 예, 이제 몸집이 좀 제법 커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리지 않고 아까 뭐 클래시스라든지 파마 리서치처럼 굴곡을 이루면서 움직입니다. 굴곡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거 감안하시고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간다 보기보다는 한번 올라올 때 한번 때렸다가 다시 보시고 약간 일정 물량은 그런 추세 매매를 하시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가격적으로 봐서는 뭐 탑픽은 이제 클래시스 좀 보고 있는데 원택도 괜찮고 그다음에 APR 같은 경우도 조정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수익률 측면에서 또 낮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쪽을 보신다면 탑픽 종목으로는 가장 처음에 이야기를 해주신 두 가지 종목일 것 같습니다. 슈링크 쪽인 클래시스, 그리고 리쥬란 쪽인 파마 리서치. 저도 미용 관련된 쪽이라서 관심이 많거든요. 역시 그럼 빠삭하군요. 빠삭할 수밖에 네. 없는 게 주변에서 이거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네. 그런 종목들이 탑픽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침 제가 이제 긴 벌컥 기간을 끝내고 조만간 다이어트를 돌입할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슈링크로 시술을 쫙? 받으려고 하거든요. 네. 이따가 상담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유튜브 채팅창 볼게요. 찰빵님이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와, 이분 대단하십니다. 취업 축하. 취업하고 지금 3개월밖에 안 지나셨거든요. 네. 아직 적응하기도 바쁘실 텐데 이 와중에 또 와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추석 연휴 전이라고 들러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자, 그리고 아싸 가오리님도 추석 선물 돌리려고 가야 하는데 일단은 방송부터 보고 갈라고. 아이고. 네, 아니 오늘 진짜 이 시청자들께서 감동을 많이 주시네요. 마음에 이런- 너무 네. 많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뭘 자꾸 싸주시는 것도 네. 너무 과하게 정말 그러니까요. 감사할 정도인데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절로 나게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아시죠? 해드릴 건 없으니까 네. 밑에 한 번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요. 여러분 9월 27일에 네. 이렇게 공연이 하나 있습니다. 저 연주에 함께해 주실 분을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네. 공연 이벤트 저희가 초청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아래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는요, 유튜브 울릉도 타코야키님의 종목입니다. 뭐 자주 언급됐던 종목이죠. 최근 들어서 바닥 찍고 2배 그럼요. 넘게 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비만 치료제 블루 엠텍입니다. 자, 매수 가격을 보면요, 24,500원에 10%. 가격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이거 그러면 잠시만요. 어제 매수하셨나요? 어제 올라갔던 게 24,900원까지 갔었거든요. 만약에 어제 매수하신 거면 꽤나 높은 구간에 진입을 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 전부터 단기간에 2배 넘게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자, 과연 그러면 블루엠텍 이 가격의 10% 비중 괜찮은 건지 아직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블루엠텍입니다. 비만 치료제기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제 많이 올라왔거든요. 더 올라갈 여력 있겠습니까? 자, 오늘은 그 인벤티지랩이 지금 선발인 걸로 좀 보입니다.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15% 상승 중인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여기 지금 저항이에요. 예, 단기적으로 준기 추세 저항이죠. 그러면서 최고점 대비 이제 오른쪽 어깨 라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민다 그러면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지금 추세 저항이죠. 그러니까 지난 7월 초 고점 대비 상단 저항 라인에 지금 어제 딱 거기서 이꼴이 나온 겁니다. 그 저항에서 어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뭐 거래가 터진 건 없고요. 근데 월봉에서도 지금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월봉으로 길게 보시면 저점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패턴이죠. 예, 주봉도 마찬가지고 양음량 만들면서 피아노 건반 패턴입니다. 예, 계단형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크게 거래 터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가격대가 지금 어제 그 저항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좀 애매모호합니다. 한 20에서 한 2만 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일단 그대로 홀딩하시고, 자, 10월부터는 이거비가 국내에 이제 상류하게 되면 그 재료 때문에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데, 또 통상적으로 주식이란 것은 먼저 선 반영되지 않습니까? 먼저. 그죠? 또 위고비가 뭐 유럽하고 미국에서는 잘 팔립니다만은 또 가격이 뭐 한 달에 180만 원꼴이고, 싹센다 같은 경우는 보험 혜택 받으면 뭐 30에서 50만 원이니까 국내에서도 잘 팔릴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먼저 선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한번 거래 터지기가 올려서 한번 밀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대로 보시고, 한 9월 말 정도 가면 그런 부분을 의식하고 위쪽으로 한번 올려준다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2만, 그죠? 예, 2만 8천 원? 예, 2만 8천 원. 거기에 이제 장기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2만 8천 원 그 언저리에서 한번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관점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돌파해버리면은 종가상으로 3만 원까지 보셔도 됩니다. 그다음 이후에는 이제 2만 원이 맥점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기법 들어갑니다. 예, 주식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갈 종목 같으면 이런 식으로 21선이, 우리 21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력선이라고 해요, 세력선. 여기서 21선이 깨버리니까 급락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21선 살리니까 급등.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21선을 안 닫고 터닝 나오죠. 언저리 터닝. 여기서도 21선 살짝 깼다가 그 다음날 바로 터닝. 그러니까 21선이 생명선이라는 얘기예요. 21선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또 한번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시장에서 모르는 선이 없지 않습니까? 재료 선 반영됐고. 그래서 단기 손절가는 이제 21선을 종가상으로 손절 잡으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홀딩. 연휴 지나서 위쪽으로 올려준다 그러면 28,000원 1차 돌파 시에 3만원까지 보시는 전략, 무리가 없겠다. 손절가는 21선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블루엠텍이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손절은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제이사랑해라님 이렇게 싹센다에 대한 이야기도 위고비도 이야기해주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내년 여름 비키니 모델 출연하시남 제 얘기는 아닌 것 가오리님께서, 같고요. 네. 차오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비키니를 입으면요. 이거는 뭔가 방송 관련 법에 걸려요? 위배되는 게 아닐까요? 저도 차마 못 볼 것 같거든요. 그 꼬라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상상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네. 여러분 많이 불쾌해지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접겠습니다. 자, 소름이 막 돋아가지고 상상도 하기 싫어지네요. 끔찍합니다. 도라표님, 차고형 어깨에 기대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공연 음란죄 얘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네. 지금 이런 농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에 형성이 되는 게 저는 왜 그런가 봤더니 시장이. 아니, 지금 지수가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상승 전환 거의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낙폭을 기어이 이렇게 줄여내네요. 시간이 아직 장 마치기 전까지 1시간이 넘게 남아있는데, 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아주 미미한 하락입니다. 네. 거의 지금 몇 포인트 차이가 안 나요. 어제 종가와. 이 정도면 남은 시간 동안에 상승으로 돌릴 수 있겠다는 희망. 만약에 둘 다 빨간불로 끝나면 연휴 동안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네, 이게 왜요? 자꾸 제 눈을 사로잡아요. 바이즈님께서 네. 삼전 하한가 가는 거랑 빗금 버금가는 충격이라고. 다음 종목 진단 가볼까요? 네, 다음 네. 종목 진단은 미래는 나의 꽃님의 종목 진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그린파워 15,000원 10% 수익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급등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도 아직 13,000원대입니다. 네. 15,000원이면 직전 고점 부근 한번 좀 터치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꽤 높아요. 저때 한번. 네. 그리고 나서 쭉 밀렸다가 최근에 다시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로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원전 섹터랑도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금양 그린파워입니다. 15,000원. 지금 약간 높으신 평단가인데 이 종목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예, 지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전 관련주이고 또 신재생 에너지고 또 해리스 부통령 또 수혜주잖아요. 오늘 또 기사 보니까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이 그 TV 토론에서 딱 치고 나갔죠. 거기에 맥점 기간이었는데 거기서 만약에 트럼프한테 밀렸으면 지지율이 떨어졌을 뻔했는데 컨벤션 효과 끝나면서 근데 여론이 지금 좋게 나오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5%포인트 그 5차범위 밖에서 지금 앞서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기대감 계속 살아있을 것이고 원전 또 관련주이기 때문에 주가가 전 개인적으로 가져가시면 사신 가격 이상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 17,000원, 8,000원이거든요. 네, 그 정도 라인까지 충분히 단기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121선 싸움이고 기술적으로는 그다음에 이 트렌드 상단 요걸 일단 단기적으로 돌파를 했는데 저 위에서 길게 제가 보니까 여기서 이 트렌드 상단이죠. 그러면서 지금 121선 지금 그 장악 그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는 근데 다행히 거래가 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봉과 월봉 보니까 지금 이제 중기 저항이긴 합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봉과 월봉의 거래가 크게 안 터졌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패턴은 거래량이 나오면 주가가 더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 하시고 매수까지 15,000원이니까요. 15,000원 원래 맥점이에요. 거기가. 예. 근데 최근에 분위기 봐서는 괜찮습니다. 좀 지그재그 패턴을 만들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 직전 고점 17,000원, 18,000원. 예, 거기서 한번 끊어주시는 전략. 가져가시면서 일단 홀딩 전략 유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홀딩입니다.
네,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홀딩 의견이 나왔습니다. 15,000원 평단가가 좀 높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 가격이지만 지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다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하시면서 수익으로 전환되신 상태에서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금양 그린파워까지 여기저기 엮여있는 네. 종목이었고요. 시간이 한 종목 정도는 더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이거 가봐요. 네. 자, 지금 바로, 왜요? 이거 가봐요, 이거. 아, 그래요? 이거가 뭔가 했네. 자, 지금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저희 랭킹쇼는요, 마지막까지 들어오는 종목들 다 눈여겨보고 네.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이거 바로 지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배고픈 하마님의 종목이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요, 67,00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현재 주가 54,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죠. 얼마 전 6월 달에 나왔던 가격, 그때가 7만 원 좀 넘어왔었는데 그 부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도 주춤하면서 이 종목 결국은 또 내려와 있죠. 그 전에 사실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고 계속 바닥권에서 올라갈까 말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그룹주들의 분위기가 슬슬 달아오르는 것 같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떻습니까? 자,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가 지금 저평가입니다. 뭐 재료를 떠나서 이제 기업의 이제 본질적 가치가 이제 저평가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더 아래쪽으로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단지 이제 지난번에 재료 나오고 나서 거래가 제법 터졌죠. 네, 지금 본 7월부터 이제 거래가 죽으면서 지금 주가 이제 하락이라기보다도 하락은 이제 요 구간이었죠, 요 구간. 네, 지금은 이제 박스권 횡보 구간이다. 그러면서 장중에 뭐 대왕거래 좀 얘기 나오면 또 올랐다 내렸다 좀 하는데요. 일단 바닥을 다져나가는 그런 구간이고, 바닥을 이렇게 오랜 기간 또 다지면 다질수록 나중에 또 터닝 나올 때도 멀리 가고 높게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67,000원이면은 물리실 가격 아니고, 월봉에서는 지금 양음양 패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지난달에 아래 꼬리 주고 20개월 살렸고, 원래 이번 달에 가졌으면 딱 모양이 좋았을 뻔했는데 아쉽죠. 물론 이제 이번 달 말 정도 연휴 끝나고 나서 한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대로 홀딩하시고 이번 달에 안 움직인다면 10월 달 정도 가게 되면 또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상반기보다 좋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연말까지 가져가시면 사신 가격 이상까지 갈 것이고, 지난번에 재료 나오면서 거래가 터졌던 자리가 여기서 거래 많이 터졌죠. 72,000원, 7만 원 그 전후에서. 그죠? 거기서 또 한번 매물소를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도 작년 뭐 최고점이었던 9만 원 그 상단까지 충분히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단기, 중기, 홀딩, 단기는 사신 가격에서 한 7만 원 정도, 중기는 작년 최고점 대비해서 오른쪽 어깨 라인인 한 8만 5천 원, 9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봐드렸습니다. 단기로 봐도 7만 원, 그리고 더 보유한다면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드렸고요. 아쉽지만 이쯤에서 오늘 전문가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홍만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미리 또 독종 외쳐주시는 네. 배고픈 아마님의 마지막 인사까지도 채팅창에 확인이 되네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랭킹쇼 주제 1, 2위를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침 채팅창에 또 이종목 전문가께서 오늘 아까 제이슨 브이스로 1등을 꼽아주셨는데 네. 이거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이슨 중에서 가장 큰 역을 찾고 있습니다. 1위는 누군가요? 네, 역시 오늘의 주인공, 영화 13일의 금요일 시리즈의 메인 빌런이죠. 그 제이슨, 이름은 제이슨 브이스였습니다. 46년생이요? 네, 무려 1946년생이에요. 영화가 나왔던 게 70년, 80년 이 정도인데 이미 그때 30, 40대 이렇게 작중 설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제이슨 브이스가 1946년생으로 가장 나이가 많았고요. 제이슨 스타뎀 형님은 우리 제이슨 스타뎀 배우는 1967년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 2위까지 다 맞춰봤고요. 이종목 전문가는
오늘도 1등을 정답 맞춰주셨네요. 추리는 살아있음.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들을 말씀이 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연 초대 이벤트 추석 특집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이벤트 참여를 유도해드리고 있어요. 저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편하게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랭킹쇼 1시간 반 동안 이 시간 동안에 종목 진단 못 받았어요 하시면 2시간짜리 더 있습니다. 네. 오늘 밤 9시 미스터 진단 시간 통해서 종목 진단 도와드릴 테니까요. 미리미리 전화로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양대 증시 거의 낙폭 줄여가는 거 봤잖아요. 네. 막판에 이제 플러스권으로 돌리기를 기다려보면서 이제 연휴 전 마지막 이 시간도 마무리할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종목에 대해서 상담 꼼꼼하게 도와주셨는데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만큼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가위 연휴 푹 쉬시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